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정유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신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떠한 일간이고 그 일간이 어떤 특징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일간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지, 뭐 연주가 중요하다, 연지가 중요하다. 옛날 고법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있는 이 띠를 가지고 뭐 무슨 띠는 좋고, 뭐 3살 터울 나면은 뭐 궁합도 보지 않고 뭐 시집장가 보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 고법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옛날에는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본 때가 아니라 연간을 기준으로 연지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무하실 이론, 저는 그거 별로 좋게 생각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이라고 봐요. 조상.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했던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 이전 시대는 뭐예요? 개인보다는 집안이 중요했죠. 집안.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도 뭐예요? A라고 하는 선남, B라고 하는 선녀, 그 선남 선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중요하죠.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 조생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연주를 갖다가 좀 중시해 봤다라고 하면, 요즘은 연주를 가지고 중시하지 않습니다. 일주를 중시하고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내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월지가 어떤 월이냐,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이면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개념. 그래서 이 일간이 어느 월에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본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게 되는 것이고, 중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왕세,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조후라고 두후가 아니라 한열이라고 하죠. 추우냐 더우냐 사주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놓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잡다한 것 이런 필요 없고요. 특히나 공망, 신살, 삼재 이런 것들 크게 의미 두시지 마시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한 번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명식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력 6월의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죠.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죠. 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금 다음으로 오게 되겠고요. 또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8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상 금이 되죠. 금.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음과 양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도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행을 할 때는 그냥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갑은 목이 되는 것이고, 을도 목이 되는 것이고, 병은 화가 되는 것이고, 정도 화가 되는 것이고, 무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도 토가 되는 것이고, 또 경은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은 다시 신도 금이 되는 것이고, 임은 수가 되는 것이고, 개는 수가 된다. 이렇게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는 뭐예요? 수죠. 축은 토가 될 것이고, 인은 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는 뭐예요? 역시 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 토가 되죠. 그 다음에 사는 화가 되는 것이고, 오도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미는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는 금이 이렇게 되겠죠. 신금. 천간신금하고 지지신금은 다르다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지금, 유죠. 유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는 수가 된다. 해는 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오행을 뒤에다 붙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축 이렇게 외우지만,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청간도, 간목, 일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이라고 하는 건 오행은 다시 음양으로 나누게 되는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은 양금 이렇게 된다. 근데 신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저께 경금인 양금 어떻다고 했습니까? 단단하고, 그 다음에 강하다라고 했죠. 강하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무와 같다, 무쇠와 같다, 내지는 강철과 같은 것이고, 이 무쇠와 강철이 매끈하게 잘 단련돼서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땅 속에서 캐낸 원철과 같다. 여러 가지 불순물도 섞여져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멋대로 단련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철금, 그래서 경금을 완철금, 완악하고 거친 그런 금이라고 해서 경금을 양금인데 이거를 완철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물을 만든다. 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을 지을 때 골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금 가지고 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범종, 에밀레종 같은 범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금이라고 하는 거 옛날 같으면은 이런 강철을 다스릴 수 있는 불을 1000도 이상은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온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죠. 대장간 같은 데서 기껏해야 그 정도니까. 요즘 같으면 제철소 뭐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큰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거나 탱크를 만들거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 간목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은 경금은 단단하고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금이 투박하고 거칠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래도 좀 아름다운 어떤 미적인 그런 감각까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금을 비유를 할 때는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아주 좋습니다. 반지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귀걸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각종 어떤 주얼리라고 하죠. 주얼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주얼리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 반지,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렌즈 있죠. 컨택트 렌즈라든가 안경 렌즈 이런 것들도 다 신금으로 봅니다. 신금.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투박하기 때문에 불로서 다스리지만은, 신금은 주얼리, 보석,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결혼 반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불로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관리를 잊어먹어도 안 되고요. 관리를 못해서 녹이 슬고 있으면 도끼눈을 하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수를 쓴다. 수 중에서도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금 입장에서 상관이 임수로서 깨끗하게 닦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쉽게 줄여서 도세한다. 즉 신금한테 묻어져 있는 각종의 티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저 시계 같은 경우도, 저도 요즘 시계를 이제 이전에 뭐요, 삐삐 아시죠? 삐삐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손목 시계를 잘 안 차고 다니고, 핸드폰 있으니 안 차고 다니다가 다시 이제 요즘은 이제 좀 패션 시계라고 해서 좀 비싼 고가의 시계들 이렇게 또 다시 손목 시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시계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 시계를 그냥 놔뒀더니 녹이 슬어요. 쇠도 녹이 씁니다. 쇠는 빨갛게 녹이 슬지만은 다른 기타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녹색 비슷하게 쓸기도 하고요. 아무튼 보기가 많이 안 좋아지죠. 그거 어떻게 돼요? 치약으로 빡빡 닦거나 해서, 아니면 저기 초음파 세척기 같은 걸로 이렇게 닦죠. 그리고 그 초음파 세척기라든가 이런 그런 광약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쓴다. 또
약했을 때 신금이라든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때는 토를 쓰기보다는 토는 인성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는 비경급자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들 있죠. 뭐 간목을목이라든가 병정화 같은 이런 것들은 일간 약하면 인성을 쓰는 것이 좋은데 유독 경금이라든가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했을 때 인성이 토를 쓰기보다는 비경급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신금 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은 생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뭐예요? 신금이 더럽혀진다. 즉 오금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했을 때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이렇게 생주해 주시는 것이 같은 금으로서 방신해 준다고 하죠. 방신 내지는 방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신금을 갖다가 뭐 할 수 없다? 도세할 수 없다. 선생님, 그러면 신금은 화를 쓰지 않는데 그럼 병화도 쓰지 못합니까? 아니죠. 정화가 특히나 신금한테는 위협이 되는 것이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6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우 한습하죠. 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후의 용도로서 병화를 쓸 수도 있고요. 조후의 용도로서 정화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신금 입장에서 정화를 쓰는 것은 특히나 신금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월간을 뜻할 것이고요. 시간을 뜻할 겁니다. 정화가 신금이 해자 축월 같은 데 태어나서 조후로 쓸 때 병화가 없으면 부득이 정화를 쓸 수는 있습니다. 꽁 대신 닭으로. 하지만 역시나 신금 밑 옆에 바로 첩신되어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결국엔 언젠가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 때문에 내가 저걸 쓰지만은 언젠가 정화로 인해서 신금이 정화에 의해서 칠살 정화에 의해서 파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신금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절기로는 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신월에서 6월로 바뀐다라고 했고요. 6월은 백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분 전이냐 추분 후로 이렇게 나눠서 추분 전이면 같은 6월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은 아니고 추분 후가 되면 그래도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조후의 필요성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분보다는 백로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백로가 되어야지만 6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한 금왕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유술월이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금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월과 6월이 금이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신월은 임관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신유월이 모두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신월은 임관지, 6월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이 더 왕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솔직히 말하면 술월은 뭐예요? 이건 토왕절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도 얘는 기본적으로 토왕절이지만은 사주가 인오술 화국을 지을 수도 있고요. 신유술 방합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 충미월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사주가 어떻게 짜이나에 따라서 토왕절이긴 하지만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유술월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다음 달 한로가 되면 이제 술월로 넘어갈 때 그때 술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6월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6월하고 신월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뭐냐면 신월은 지장간에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뭐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월에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청할 때 무토 쓰지 않고요.
있고요. 유중에 있는 6월에 있는 경금 또한 용신으로 취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격을 취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신월은 임수 경금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순수한 금만 이렇게 신금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날 때 일간이 왕하죠. 근데 신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이 좋은 점은 뭐냐면 임수를 가지고 있다. 임수가 원령 스스로 임수가 장생되어 있기 때문에 수보 양강은 이건 화가하는 것이고요. 도세주옥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용신을 내가 스스로 원령에 갖추고 있지만은 6월에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은 별도로 임수를 반드시 봐야 된다. 물론 신월 같은 경우에도 원령 자체에 있지만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용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원령 스스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신월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6월이 또 좋은 것은 뭐냐면 6월은 금이 가장 깨끗하다. 자, 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는 때죠. 신금하고 경금하고 어떤 것이 더 깔끔할까요? 신금은 보석 주옥과 같은 것이고 경금은 투박한 원철과 같다 그랬죠. 경금이 아무래도 좀 왕금이면서 탁기가 좀 신금하고 둘만 놓고 봤을 때 신금에 비해서 경금이 약간 탁기가 있으면서 토가 격국 용신으로는 취용 못한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약간의 탁기가 스며져 있기 때문에 신월보다는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금이 가장 깨끗한 그러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수, 개수, 임수일간, 개수일간 내일 임수할 것이고 내일 개수할 건데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바로 6월이 뭐가 제일 좋은 때냐면 금, 백, 수, 청, 그죠? 이 단어가 6월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금백수청. 이제는 금수, 쌍청함을 아주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이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금백수청, 금수쌍청함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금수쌍청, 금백수청함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신금도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금백수청하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남녀 불문하고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외관이 굉장히 수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도 클 수도 있고요. 내지는 굉장히 피부도 깨끗하고 굉장히 사람이 핸섬하면서 여자는 미녀가 많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관격이죠. 어떻게 일간이 왕하면서 상관을 받습니다. 굉장히 까도녀, 까도남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서 굉장히 조금 깔끔하면서 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은 6월은 금이 왕하면서 약간 제가 지금은 또 추궁도 지나 있죠. 아직 이렇게 되면 사주 자체가 이제 꿈은 추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습, 그죠? 임수까지 있으면 한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좀 냉랭하죠. 온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로는 신금을 도세주 하는 용도로 쓰지만 사주 전반적인 국세가 한습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핸섬하고 머리는 좋을 수는 있지만 화가 없으면 사람이 냉랭하죠. 사람이 온기가 없고 정이 떨어지게 되죠. 화가 있게 되면 사주를 따뜻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니까 사람, 동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금백수청, 금수쌍청하는 그런 아주 맑고 깨끗한 사주가 되면서 뿌리 있는 병화가 있어서 조후까지 해주게 되면 이처럼 아름다운 사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중화를 잘 이룬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을 때 경금이 유를 보게 되면 양간이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고 저는 겁재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겁재가 아니라 이것은 양인이 돼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경금이 아니고 음간이 신금이죠. 음간은 뭐다?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고 어떤 분들 신금이 6월에 되는데 양인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난다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 아닙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신살류에 보면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음인 이거는 음간이 음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논하게 되는데 음인은 그런 자극력이 크질 못하죠. 양간이 양인을 봤을 때 자극력이 크기 때문에 양인은 좀 중점적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음간이 음인을 봤을 때 이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금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양인격은 아니고 그냥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격이 아니더라도 걸록격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임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자 일간이 왕할 때는 뭐 관성으로서 일간을 통제 억제할 수도 있고 식신상관을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왕한 자는 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지는 왕한 자는 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를 써서 왕자의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은 경금이 아닌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신금은 왕자의 설, 그래서 상관으로서 신금의 기운을 설계한다 해서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주를 볼 때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금이 약할 때는 토로서 신금을 생해 주는 것보다는 비경급제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이 6월에 태어났으면 더 이상 일간이 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령을 득해서 걸록격이 되면은 일간은 더 이상 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연지에 편인인 육토가 있어서 신금을 다시 생조해주고 문제는 유금하고 축토하고 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축합을 하게 되죠. 연간에는 신금까지 또 투출되어 있죠. 이거 양인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신금 입장에서는 겁재인데 한 전체가 금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지에는 사화를 봐서 신사일조. 자 사주는 전체 큰 틀을 보라고 했지 글자 한자 한자 얘는 편인이니까 뭐가 어떻고 얘는 정관이니까 좋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짜임의 왕세가 어떻게 되고 전체 짜임의 한열 추우냐 더우냐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6월에 사화를 보고 축토까지 봤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사유, 축, 삼합을 완전하게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어떻게 왕하다? 아주 왕한 그러한 국세. 그렇다고 해서 신금이 일간 이렇게 금국이 됐다라고 해서 정화를 치용하느냐? 정화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땅히 이거는 일간 신금이 왕하더라도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유축 삼합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그러면 사중에 있는 병화를 못 쓰느냐? 아닙니다. 사중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화만 있었을 때 하고 사유축 획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조금 약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없어져서 못 쓴다 이런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축토도 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결성해서 단체를 결성할 때는 뭐예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만 모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단체는 상인도 있을 수가 있고 구성 안에 변호사도 의사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유금, 토라고 하는 축토가 이건 원래 이제 그 포태법에서 장생, 그 다음에 제왕, 그 다음에 뭐죠? 묘지가 만나서 삼합을 짓게 되는 것인데 각각 다른 것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만나는 거다. 삼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죠? 약해질 수 있지만 사중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병화였다라고 조금 봐줄 수 있는데 정화는 뭐예요? 이 정화가 완전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중 병화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은 조후의 용도로서 화를 쓰더라도 병화를 쓰는 것이지 정화를 쓰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 특히나 이 정화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신금 옆에 있으면은 약한 정화라 하더라도 신금 하나 정도는 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신금 옆에 정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 반지를 토집으로 지금 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왕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신기형이 좀 많이 예민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금이 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조심해야 된다? 요즘 같은 세상 코로나19 조심해야 될 그런 사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역시나 임수를 봐야지, 화는 있으니까 임수를 봐서 저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정화를 갖다가 통제함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금이 왕한 것도 문제지만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된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는 본기가 개수가 되겠죠. 자중에 있는 임수는 추용한다 안 한다. 이거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수의 본기는 개수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원래는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지만 육신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음으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없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격이나 용신칭할 때 임수 쓰지 않고 자수는 개수만 쓴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임수가 아니니까 이 자수는 신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없다? 도세주옥할 수 없다. 단 자수가 있으니까 뭐 정화를 갖다가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쓸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파극하게 되고요. 무토는 뭡니까?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단짝.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역시나 기축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6월 신금 자체가 왕한데 사유축 회금에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고요. 다시 또 토가 있어서 신금을 생한다.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화가 신금을 극하려고 하는데 기토가 있어서 또 통과시켜주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은 있을 수가 있지만 역시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봐서, 특히 임수를 봐서 화를 제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더욱 좋은데 이렇게 굳이 인성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안 좋은 생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이 되게 되면 이 무토는 축, 사, 술에 다 통근할 수 있어요. 물론 사유축 금국이 돼서 금이 왕해서 토의 기운을 설계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사축의 뿌리를 안 둔다 하더라도 시시술토의 뿌리가 둘 신금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작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후 매금 가능할 수 있으면서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요.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사유축 해금함으로 인해서 사화증 병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화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좀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까지 보게 되면 정화는 인을 보게 되면 마치 간목을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가 사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인주 있는 간목으로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칠사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축중에 있는 개수 있지만은 역시나 금이 많아져서 금다수탁 되게 되면 개수가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선생님 금이 왕해지는데 왜 개수가 약해집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금다수탁은 금이 많으면 수가 탁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금이 많아서 물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생함이 막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축중에 있는 개수를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런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수가 와서 이 정화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지 못하면 이 정화는 뭐예요? 아무리 신금, 경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는 정화의 피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가장 깔끔한 생시, 제가 봤을 때 임진시죠. 진토를 받다 하더라도 이 토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은 아니고 금왕절에 임수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약간의 토가 있으면 탁기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물은 맑은데 그 밑에 약간의 진흙이 있어서 그 진흙을 건드리게 되면은 물이 좀 탁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된다 하더라도 이 임수가 있으면은 정화를 갖다가 제해줄 수 있겠고, 이거 임수하고 정화하고 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정화를 갖다 말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임수를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는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단 요거는 개수는 정화는 말려줄 수가 있겠죠. 이걸 뭐예요? 식신제사, 신제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화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화는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지지 두 사화는 뭐예요? 천간 칠살 정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수는
신금을 도세할 수는 없지만 정화는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식신제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보시면 최악의 무술씨만큼이나 이건 좋지 못합니다. 자, 사화의 정화 뿌리되죠. 오중 고에도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간목까지 써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신금이 바로 정화에 의해서 피극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운에서 수운을 봐서 얘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신경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이거 관살론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병화 정화가 있기 때문에 단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지지에 있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화를 제해주고, 물론 이제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정화 병화를 직접 극해서 없애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임수를 꺼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기는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금수운으로 가가지고 수가 좀 살아나야지 되겠고, 화운을 가게 되면 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